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아주 화사한 일요일인데, 이제 오늘은 이 방송 끝나고 저기 강원도 쪽에 저쪽으로 가가지고 양구 쪽으로 가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오려고 하는 계획을 차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인생이란 게 무엇입니까? 살면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정말 힘든 거 많죠. 그렇지만 이렇게 맛있는 점심 먹는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공기 좋은 데 가서 물이 계곡이 쫙 그런 데서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좀 경치도 보고 힐링하고 오는 거 그런 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게 잘 안 되죠. 현실은 그렇게 좀 혹독하기만 하죠. 자, 그건 그렇고 이번에 특집으로 창사 100주년 기념 특집으로 지금 저희가 아날로그 특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딱 특집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뭐냐면,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조금 있다가는 이제 조금 더 계획을 할 거예요. 우리가 저기 3층에 넓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 요즘 덥잖아요. 그 밑에 루프가 있는 곳은 아무래도 더워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강력한 그 에어컨이 있긴 해요. 근데 그 에어컨 바람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층이 시원합니다. 이 1층이 왜 좋으냐면은 밖에 온도보다 무려 한 5도나 6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실 이 방은 이번 여름에 에어컨 없이도 지낼 정도로 서늘해요. 반면에 겨울에는 얼어 죽습니다. 뭐 이때 난로가 옆에 있긴 하지만은 근데 여름용으로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이번에 참 무슨 얘기 하다 그렇게 됐냐면요. 이 앞을 보시면은 좀 냉혹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이제 임시 저희가 이렇게 제작하는 데잖아요. 여기 제작소인데, 물론 이제 여기 말고도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 건물이 오셔본 분은 무슨 집인 줄 알고 찾아왔다가 이거 산업단지네요 할 정도로 좀 큽니다. 제가 욕심이 커가지고 3년 동안 그냥 세 명이서 같이 막 지은 집이에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시청실이 됐어요. 원래 저 시청실 넓은 거 있죠. 굉장히 넓은 거 천장 5m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계속 이제 제작하고 실험하고 여기가 시청실하기보다는 만들어진 제품이 제대로 소리가 나나 하고 테스트하는 보드예요 여기가.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가 제가 오래됐다 보니까 여기에 소리가 익숙해지고 소리도 좋고 하다 보니까 저 큰 방에 잘 안 가게 돼요. 이상하게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다가 이 최근에 이제 이렇게 리뷰를 많이 하게 됐어요. 계속 뭐 이틀에 한 번씩 신제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게으른 편이라서 이걸 다 치워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공간이 그렇게 이렇게 많이 만들어놔도 항상 차더라고요. 매일 청소를 해도 항상 놀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이렇게 놓는 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턴테이블을 리뷰를 했잖아요. AT120 정말 문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 그거 해서 돈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제가 정말 저하고 진짜 아무 관계 없는 턴테이블이에요. 저희 그거 사용하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저희들은 아무래도 그래요. 그나마 아날로그 구력이 높다 보니까 이왕이면 최고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거 듣자는 건데 그 중에서 가성비는 물론 정말 언더 500만 원에서 그렇게 60만 원짜리가 그렇게 좋은 소리가 나는 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알려줘야죠. 저희가 직접 쓰는 건 아니지만은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건데 유튜브라는 게 얼마나 정보가 쏟아집니까? 그렇지만 그게 정말 좋은 정보인지 나쁜 정보인지 거르거나 취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괜히 따라 해보면 아닌 것도 많고 정작 좋은 정보는 그 수많은 정보 속에서 퇴색이 돼가고 혼질이 돼가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뭐 저희들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좋은 다른 건 몰라도 오디오에서 제가 사용해 본 것 중에서 이 정도면은 정말 굉장히 독특하고 추천을 꼭 해줘야 돼. 마치 뭐 어디 산골에 갔는데 뭐 6천 원인데 밥이 막 산의 진미가 나오고 이런 건 소개시켜줘야죠. 이건 보통 도심지에서 이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거지만 이런 정보가 사실이라면 가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오디오가 딱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놓다 보니까 아날로그 이 리뷰를 딱 하는데
AT120을 놓고 그걸 치우려니까 줄이 막 따라오고 전기줄 따라오고 하다 보니까 놓 공간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밖에. 사실은요, 이거 말고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띄고 다시 또 이제 리뷰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무슨 리뷰를 해야 되냐면 저희가 이번에 어마무시한 프로세서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오늘 아마 저녁 때쯤에 나옵니다. 이미 프로토타입이 나와서 실험을 했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제품을 저희 구독자들이 사용하게 되면 이제는 다른 곳 안 가고 저희들과 같이 정말 기가 막힌 아날로그나 CD나 네트워크 플레이 어떤 걸 들어도 블루투스 들을 수가 있는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 나왔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중에 아마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뭐 기자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뭐 바쁜 모양이에요. 그때는 음악 안 듣는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만 진행하는데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이왕 그러니까 아까 무슨 얘기하고자 했던 말은 이 공간이 지금 아직은 협소해요. 협소하다 보니까 놓는 자리가 협소하다 보니까 이게 많다 보면 여러 개 턴테이블 놓고 비교 실험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공간이 아직은 안 돼요. 그래서 3층에 곧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널찍한 공간이 있어요. 지금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 아까 먼저 말했죠. 좀 더워서 좀 참자. 그래서 좀 가을 바람이 오면 되자. 그래서 이제 이 턴테이블을 이게 놓다 보니까 어제 이걸 진행을 했는데 데카에 저 스탠리 블랙의 카프리치오를 했죠. 그 기상곡, 그 이탈리안 기상곡, 이탈리안 카프리치오를 했는데 정말 제가 듣다가 정말 그거는 전에는요 저희 동호인들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뭐 용산에 있을 때 소주 한 잔 먹고 용산 원효로 아시죠? 그 전자랜드 그쪽에 저희가 아지트가 있었죠. 그래서 토요일마다 밤 이제 6시쯤에 슬슬 이제 저녁도 먹고 그 동네 횟집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하는 횟집이 있어요. 지금 오래간만에 용산을 가봤더니 그 집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이상하게 저희가 좋다고 하는 집은 다 없어지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네. 그죠? 아이파크 같은 데서 진짜 굉장히 좋은 돈가스 집 있고 생맥집이 있어서 거기 있을 때마다 매주 갔어요. 근데 가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높은 그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이상한 현상을 얻었어요. 이상한 진실을 얻었는데 진실이라기보다도 경험을 얻었는데 저희가 좋다고 한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사업하고 돈에 연결이 되는데 알고 보니 그렇게 남지 않는 장사를 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했지만 실제로는 거기 몇 천만 원이라 그러더라고 임대료가 거기가 그 아이파크 있죠. 용산의 아이파크. 말 들어보니까 그래서 계약 기간이 예를 들어서 2년이다. 그러면 그걸 버티지 못한다는 얘기를 주인한테 들었어요. 몇 천만 원 하다 보니까 그게 돈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남길 만한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용산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음악회를 이렇게 들었는데 어제 이제 집을 짓고 나서 이제 저희가 아날로그 참 크게 그러니까 음반도 아마 10만 장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와본 사람 알잖아요. 이게 큰 위용이 있잖아요. 파르테논 신형같이 쫙 위에까지 일부러 만들었는데 그동안은 그리고 유튜브로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랬어요.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아날로그는 아무래도 이제 요즘 하는 사람이 덜 하니까 아무래도 디지털 쪽으로 관심이 그러다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니 거기 가니까 순전 아날로그 집 같은데 왜 아날로그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리뷰를 안 하세요? 저 턴테이블 같은 거 좋은 정보 줬으면 하는데 그래서 많은 문의가 와가지고 하다가 전에 한번 LP 120을 했다가 호응이 좋았다가 어느 한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공지에 참여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참 저한테 충격을 줬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됐죠? 하고 물어보다가 바로 그 LP120 그 모두 테크니카 그 리뷰를 하는 거 보고 한참 봤대요. 한 30분 넘게 가는데 바빠 죽겠는데 이게 재밌어가지고 끝까지 보게 됐대요. 자기 본인이. 근데 그게 소리도 듣다 보니까 그동안 자기한테 잊혀졌던 그런 소리의 개념이 딱 떠올랐대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실패도 하고 뭐 성공도 하고 막 했던 모양입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그동안은 정말 옛날에는 LP를 다 들었는데 오랜만에 그런 방송도 보고 얘기도 재밌게 듣다 보니까 자기가 빠지다 보니까 그 옛날에 들었던 그 음악적 본능이 꽉 깨어나게 되었다며
그래서 이번에 그것부터 쭉 지켜봤더니 공동 제작하는 것도 그렇게 고가가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참여를 했다 그러는데 그분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하는 얘기냐면 그 정말 싸구려라는 말이 미안하지만 저렴한 그 턴테이블에 대한 리뷰를 하는 거 보고 감동을 먹었다 그럽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리고 그 턴테이블은 저희가 판매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쿠팡 같은 데 사시면 돼요. 막 문의 오시는데 저한테 문의하지 마세요. 귀찮아 죽겠어요. 그냥 쿠팡 찍으면 돼. 쿠팡 찍으면 다음날 배송해요. 밤에도, 다음 새벽에도 오고, 그죠? 음식도 배송해서 아침에 새벽에 온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그 쿠팡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걸 보고서 그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 말고도. 그런 분들이 좀 감동을 먹어서, 여기하고 같이 의논해야 되겠다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저께죠. 그러고 보니까 그때 당시는 겨를이 없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뭘 시작하다 보면 계획도 없고 어디 두서도 없고 이런 거 있죠. 체계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본 거예요. 제가 그 옛날에 그 턴테이블에 대한 그 뭐 무게중심, 에지무스 뭐 이렇게 무게 조정하는 거 그런 걸 봤는데 뭐 그렇게 처음 한 것 치고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아무래도 오디오 쇼를 한 10년 넘게 나갔었죠. 저 코엑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진행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게 유튜브가 사실은요. 전에 저희가 그 코엑스에서 오디오 쇼 부스에 나갔을 때 했던 얘기 그대로 하는 격하고 같아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어색함 없이 했는데 그때 보니까 그때 좀 이런 말도 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좀 후회감도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날로그라는 것을 아날로그는 정말 오디오에서 떠날 수 없는 엄청난 포맷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이제 넘어갔잖아요. 이제 지금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대세로 들어갔잖아요. 심지어 CD도 안 듣는 현실에 이런 거를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다. 왜냐? 아직도 아날로그를 하는 분은 퍼센테이지로는 적지만 인구는 많은 건 사실이에요. 만약 회원동 같은데 이렇게 LP 가게 보면 사람들 많이 앉아 있어요. 많이 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주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10번 방송에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LP120을 다시 시작하게 됐더니 보니까 그동안 잊혀졌던 저의 본능도 살아나고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턴테이블을 리뷰를 하면서 스탠리 블랙의 그 이사드 기상곡을 듣다가 정말 옛날에 그 많은 청중들과 들었던 그 데카의 엄청난 그 사운드 있죠. 그 교향곡도 그렇고 팝 오케스트라에 나오는 그 엄청나게 브라스, 타악기, 첼로 군의 뭐 엄청나게 만토마니 악단 같은 그런 소리를 어제 오랜만에 들었어요. 저는 이미 많이 들었던 소리지만 갑자기 저의 아날로그 본능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걸 치워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도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앰프 하나 7294 앰프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심지어는요. 이번에 SP10 요거 있죠. SP10 요거 몇 대 없어요. 제가 몇 대는 이제 나눴어요. 혹시 나중에 이제 저희하고 같이 오디오를 같이 진행하실 분이 있으면은 그분이 아날로그 하려면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걸 해야 되는데 다들 2천만 원, 3천만 원 넘어가는 걸 어떻게 삽니까? 그렇지만 이 친구는 다 해봐야 기껏 해봐야 그죠?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래서 통원함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바늘 좋은 거 해봐야 그렇게 안 비싸요. 아주 고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문의로 헤어졌어요. 그 테크닉스 SP10 마크2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문의가 들어오시길래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한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참 좋은 방법이네요. 앞으로 아날로그 하는 분이 꽤 많은데 그분들이 꼭 필요한 거는 턴테이블도 있을 거지만 턴테이블에 관련된 뭐죠? 가장 중요한
음반 있죠. 음반. 음반에 대한 정보는 저희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요. 저희는 이런 건 몰라요. 뭐 명반이 있는데 뭐가 초반이고 희귀반이고 가격이 300만 원 이런 거는 저희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 말 하는 사람이면 피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가장 좋은 LP는 뭐냐? 가장 녹음이 잘 되고 복각이 잘 된 소리가 라이브처럼 나오는 그 가격이 몇천 원인데도 좋으니까 가격이 몇십만 원, 그 희귀성은 배제하고 오로지 탁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음반을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호인들이 많이 몇천 장씩을 저희한테 추천을 해도 아직도 배가 고플 정도로 음반이라는 거는 자료가 방대해요. 알면 알수록 커지는 거예요. 구멍과 같은 거예요. 파면 팔수록 커지는 게 아날로그인데 디지털은 기껏해야 뭐 CD 할 때도 한 300장을 모아줬더니 더 이상 모을 게 없다 그러네요.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을 정도인데 LP는 한 5천 장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 오늘 이제 그래서 이번에 특집으로 이제 자주는 하지 않고 이제 섞어서 할 겁니다. 섞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정했어요. 키트도 해야죠, 스피커도 해야죠, 앰프도 해야죠, 프로세서 해야지, 케이블도 해야지, 또 거기에 또 아날로그 또 해야 되지.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더하기로 했어요. 뭐냐? 저희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음반 동호회를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좋은 음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까 먼저 말했습니다. 딱 들어서 기분 좋은 반을 장르를 가리지 않고 클래식, 뭐 팝, 뭐 연주곡, 뭐 어떤 거를 장르를 가리지 말고 딱 들었을 때 이게 편식적이 아닌 거. 이런 거 있죠. 나 미사곡만 좋아해. 저런 분은 저희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이건 음악이 사운드 위주가 아니라 음악 위주잖아요. 그렇지만 음악과 사운드하고 그런 걸 이런 오디오적인 측면의 소리하고 겸부되는 사람과 같이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어서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작업으로 시간이 좀 많이 갔죠. 서론이 굉장히 길게 갔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만약에 좋은 아날로그 시스템을 저희가 구하게 해드릴 것이고 그 다음 편으로는 그것을 구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LP가 필요합니다. 총을 주면 뭐합니까? 총알이 좋은 게 있어야죠. 막 쐈는데 소리도 적고 2km가 더 멀리 나가는 거 그런 총알이를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LP도 더 저렴하면서도 소리가 좋은 거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그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오늘 첫 특집으로 LP를 모으는 사람들한테 꼭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LP가 뭐 CD보다 소리가 못하느니 뭐 하느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솔직히 말해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LP가 더 좋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게 관과한 게 있습니다. LP가 전성기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80년도 전성기였죠. 그죠? 그러면서 80 몇 년도에 필립스에서 CD가 나오면서 같이 이제 슬슬 그 기운이 죽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80년대 이후부터 LP는 새로운 진화를 했어요. 어떤 진화를 했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LP가 왜 진화를 안 했겠습니까? 지금 그 삼성 누구하고 막 싸우듯이 2나노, 1나노 막 싸우듯이 LP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개발이 있었죠. 굉장히 기술 개발이 있었는데 제일 큰 기술 개발이 뭐였냐면요. 굉장히 좋은 비닐의 재질을 누가 확보하느냐였고 두 번째 여기 안에 얼마나 많은 방대한 양을 그 일정한 정해진 공간 안에 넣을 수 있느냐 그게 연구 분야였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80년대 해봐야 성음에서 나온 그 라이센스 그때 3,500원인가 했어요. 엄청 비쌌어요. 3,500원. 짜장면 값이 400원이었을 때 지금 짜장면 값 얼마예요? 막 만 원 가는데 그게 10배면 10만 원에 지금 그 LP 라이센스 그것도 라이센스 말이죠. 진짜 소리도 그 원판에 비해서 좀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사라 그러면 누가 삽니까? 그 정도로 부담이 갔던 3,500원인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원판은 그때 당시 10,000원 넘어갔으니까 진짜 금수저 아니면 못 샀죠. 근데 그런 당시에 외국에서는
이 비닐이나 이런 재질이나 여기 넣는 게 있는데 오늘은 참 특별히 그 중에서 80년도 말쯤에 되게서 사실 무슨 음악 감상용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음악 감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 DJ용으로 만들었던 게 있어요. DJ용. 그러면 여러분 지금 늘 저희가 많이 들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45회 전 도나스판이라고 생각나시죠? 그거는 원래 옛날 60년대부터 싱글 히트 커팅을 해가지고 그거는 뭐냐면요. 그 가수가 먼저 하나를 한 곡을 넣어요. 뒤에는 이제 별별 없는 곡 하나 집어넣고 한 곡을 넣어서 DJ들한테 뿌립니다. 방송에다 무료로 뿌려요. 나포 세일로. 그러면 이제 그걸 틀고 좋으면은 이제 DJ들이 선전하는 용도였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싱글 커팅에서 예를 들어서 말이죠. 돌아가요 부산항이 있어요. 조용필 씨의 돌아가요 부산항이 있는데 이걸 앨범으로 만들다가 실패하면 그때 당시 크게 거덜나죠. 그죠? 그건 망하죠. 그죠?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싱글 하나를 커팅을 해서 데모식으로 해서 보내주면은 나중에 그게 이제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케이, 됐어. 이제 앨범을 만들어도 되겠군 해가지고 앨범을 만드는 게 그 싱글이었어요. 그 용도 자체가 싱글이 그런 용도였어요. 근데요, 이제 지금 이제 세월이 멀리 지난 다음에 저희가 유럽의 싱글을 접해봤어요. 유럽.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은 좀 그런 정신 없는, 미국은 그런 정신 없는 것 같아요. 음질에 대한 좀 그런 걸 별로 중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럽은 그런 수준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나온 싱글을 이렇게 접해봤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대표적인 경우죠. 여러분 아시죠? 일본은 80년대 그 어마어마하게 이제 잘 살았잖아요. 뭐 돈이 막 쏟아져 전 세계 그 전자, 자동차, 뭐 모든 기계, 모든 장비 이런 것들이 그 전 세계를 다 쓸어담는 그 부가 한쪽으로 몰렸을 때 자연스레 생각나시죠, 여러분? 그 파이오니아 JVC, 소니. 자, 소니 하면 CBS를 살 정도고, 그죠? JVC가 어딥니까? 빅터, RC를 기여를 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파이오니아도 있었고, 뭐 산수지도 있었고, 이 오디오 회사들이 다들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 회사 그러니까 LP를 만드는 회사를 전부 다 같이 라이센스로 같이 하나씩 끼거나 같이 병합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그때 당시에 제가 보기엔 일본이 가장 전 세계에서 싱글 음반에 대한 것을 굉장히 애착심 있게 아주 굉장히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본을 여행하면 저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오사카, 뭐 도쿄, 뭐 경치 하나도 관심 없고 오로지 음반 가게 가서 오로지 그 싱글 45회 전 그거만 사오는 그런 일을 했어요. 몇백 장씩 사오고 지금도 많이 모아놨어요. 유럽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번에 그 LP를 늦게 시작하시는 분도 좋은데 만약에 CD나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소리에 익숙하신 분들이 만약에 45회 전 음반을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의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선언이에요. 자,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그 45회 전 아시죠?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그랬는데 당시에 제가 일본에도 많이 이제 여행도 가고 그랬는데 굉장한 인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LP 소리가 100이면은 45회 전 소리는 한 200이나 300 정도 되게 음량도 커요. 그냥 오디오가 일정한데 음량이 크면 소리가 빵빵 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그거 다 모았어요. 막 예를 들어서 호텔 캘리포니아 나오면 전주곡이 소리가 작은데 싱글로 들으면 뉴 키드 인 타운 이렇게 들으면 막 그때 당시 JBL이 있었어요. 저희가 15인치가 집에 엄청나게 감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막 그냥 뭐 라이브처럼 쾅쾅 때리는데 그냥 일반 음반 들으면 너무 히말태기가 없어요. 히멀태기, 본토 발음 히멀태기. 발음 잘 주셔야죠. 액센트 위에 있어요. 히멀태기. 근데 히말태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클래식 음반은 45회전 없어요. 그래서 클래식 음반은 그렇게 해야 되고, 재즈도 45회전 없어요. 근데 팝 같은 거 있죠. 올드 팝 같은 거. 당시에 빌보드 1위 했던 그런 거 있죠. 뭐, 로산나, 아프리카, 뭐, 옛날 빌보드 1위 했던 것들, 들어보면은, 저는 반드시 싱글로 들어보죠. LP로는 못 듣겠더라고요.
이제 너무 감질나니까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아날로그 소사이어티 우리나라에 하는 사람들 보니까 45회전을 틀은 사람은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대부분이 못 보고 심지어는 어떤 턴테이블은 45는 되지도 않는 것도 있어요. 저거 안 듣고 어떻게 살지? 나는 95%를 45회전만 듣는데 얘는 하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다 끝난 얘기예요. 그렇지만 다시 아날로그 하시는 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뭐 다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턴테이블 갖고 계시잖아요. 턴테이블에다 좋은 바늘을 갖고 계시다면은 45회전 음반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꾸로 역으로 시작했던 게 바로 다이렉트 드라이브인데 45회전을 벨트 드라이브나 이런 걸 들으면요. 조금 감동이 덜해요. 그 원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원인 두 가지 있어요. 딱 두 가지. 돌아가는 부분이 여기서 도는 것 같고 벨트에서 도는 거 멀리 아이들로 도는 거 방식에서 제역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싱글은 특히 제역이 굉장히 깊고 라이브한 소리가 나오는데 이 킥드롭이 보통 33이면 툭 소리가 나고 얘는 툭 하고 소리가 나기 때문에 거기 비례해서 중고역도 같이 녹음이 크게 재생이 크게 돼요. 살아 숨쉬죠. 소리가 중고역이 다 살아서 나오잖아요. 오디오가 현찮아도 45전 틀면 마치 한 10배의 돈을 더 준 오디오처럼 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쓰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요 많이 싸졌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엔화가 좀 싸져가지고 일본 여행하면서 어마어마한 양이 일본 음반이 들어왔죠. CD팝들 많이 들어왔죠. 그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죠. 근데 사면 몇천 원이면 한 장씩 살 거예요. 비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음질이 빼어나요, 빼어나. 그래서 45년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당시에 나왔던 DJ용의 맥시라는 음반을 소개해 줄게요. 맥시 음반.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저희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분들한테는 꼭 이렇게 보세요. 이 맥시를 아주 100장만 한번 구해보세요. 100장만. 딱 구해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다른 LP로는 손이 덜 갈 겁니다. 왜냐면 음식하고 같아요.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맛없는 음식이 있으면 이거 창고에 있으면 이거 자꾸 도태되죠. 마찬가지로 이 음반도 굉장히 음질이 좋은 거 있으면 음질이 나쁜 거는 점점 손이 덜 가게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런 45회전 중에 맥시를 한번 100장만 구해보세요. 맥시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동호인들한테 제가 독일 가기만 하면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한 박스로 몇 박스 들어와 가지고 나눠줘요. 한 분한테 20장씩 이렇게 나눠주면 그걸 한 10년 동안 했더니 한 100장 등은 다들 모았더라고요. 한 몇십 분이.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자,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시죠? 월 때 33회전은 몇 곡이 들어갑니까? 여기 5곡이 돼서 6곡 들어가고 나중에는 10곡까지도 채웠죠. 그죠? 소리는 좀 떨어졌잖아요. 골이 아무래도 크니까. 근데 여기는 이 안에 노래 한 곡이 들어있어요. 한 곡이. 싱글이 이만해서 한 곡도 또 그것도 참 컸는데, 이번엔 LP 한 장에 이 비율에 5곡, 7곡 정도 들어갈 분량이 하나가 들어갔어요. 쉽게 말할게요. 속도가 45회전이지만 이 안에는 그러니까 디지털로 비하면 32비트가 아니라 내가 보면 146비트 정도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들어보시는 분들하고 아날로그 32비트 러스레스 저 소용없습니다. 이 소리 못 따라갑니다. 이 소리는 자연 그대로 소리예요. 아무런 디지타이징 되지 않았어요. 디지타이징이 뭡니까? 제가 빨리 설명드릴게요. 돼지가 꿀꿀꿀꿀꿀꿀 하면서 들어가면서 디지타이징이 쫙 되면 슬라이스 쫙 돼가지고 32비트로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통조림이 딱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서 통조림 먹으려면 맛이 없죠. 그래서 통조림 다시 딱 집에 있는 DA 컨버터 있죠. 디지털 투 애널로그 컨버터를 딱 넣었더니 돼지가 쫙 다시 슬라이싱 디지타이징 딱 되면 아날로그로 변해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돼지가 다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디지털 음악이 그 과정에서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오겠죠. 뭐가 옵니까? 자연스러움, 돼지만이 나는 특별한 향, 돼지 향, 돼지 똥돼지, 흑돼지, 그런 향하고 맛, 살아있을 때 살아서 생하고 그런 맛하고 다른 거하고
예를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이 친구는 아날로그로 들어가서 다시 아날로그 들어갈 때 재생도 아날로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두 가지 과정 다시 말합니다. 아날로그가 디지털 되는 방면, 디지털이 아날로그로 변하는 두 가지 과정을 생략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LP가 그 나빴던 게 뭐 있죠? 굉장히 골이 좁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넓고 여기 이거를 그냥 그 한 곡을 넣었으니까 널널한 그게 있죠. 여러분 테이프도 카세트 테이프하고 릴 테이프하고 뭐가 다르죠? 두 가지 다릅니다. 이 IPS라고 그래요. 인치 퍼 세컨 IPS. 이 속도는 IPS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속도가 7과 2분의 1이 있고 15가 있고 30이 있어요. 여러분 놀리지 마세요. 30인치 퍼 세컨드가 우리 마스터 테이프를 할 때 쓰는 거예요. 30인치 퍼 세컨드. 그럼 뭐 무슨 얘기죠? 여러분 그 릴 있죠? 아카이. 보통 그냥 집에서 쓰는 그것도 고급이죠. 아카이. 비싸잖아요. 큰 거. 그게 7과 2분의 1입니다. 7과 2분의 1. 근데 30을 써요. 자, 그럼 얘가 뭐죠? 이게 거의 마스터 테이프에 준하는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걸 그대로 재생해 보십시오. 이거 오디오가 안 좋아도 마스터 테이프를 트기 때문에 몇 억짜리 7과 2분의 1 속도로 녹음한 카세트를 트는 거하고 카세트는 7과 2분의 1도 안 됩니다. 거기 또 떨어요. 릴이 7과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지켜 좀 가정용 큰 거 재봐요. 솔직히로 제가 그쪽 전문가니까 알죠. 아마 그거의 반도 안 될 거예요. 카세트 굉장히 느리잖아요. 느려. 그리고 굉장히 가늘잖아요. 저 그거 갖고서 뭐 낙가미치가 뭐 소리가 최고 저 그런 소리 들으면요. 좀 그런데 하고 좀 미팅 회의론을 가져요. 그래서 자 이제 오늘 결론은 일단 하고 다음 편에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다음 편에 지금 이거 시간 이걸 딱 들려드리면은 한 가지 나쁜 게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방송에 수익이 하나도 안 나와요. 뭐 수익 바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음악에 들어가는 순간 저작권 딱 돼서 경고가 딱 떠요. 저희 그 이메일에 당신이 지금 한 거는 수익 창조 안 되고 어떤 국가에서는 방송이 금지되고 아주 기분 나쁜 영화 팍 떠요. 하지만 저는 그게 생각 않고 여러분이 이렇게 참고하라고 음악 소리를 들려줬어요. 그런데 요거 이렇게 길게 하다 보니까 저도 꾀가 났어요. 그럼 요거 파트 2로 알려줄게요. 대신에 여러분 놀랄 준비만 하면 돼요. 지금부터 이런 좋은 정보를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들을 만한 가치가 있구나 하는 거를 다음 편에 아시게 될 겁니다. 아니면 말고요. 이 정치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막 한번 말해놓고 그렇다더라 카더라 해놓고 아니면 아닌가 보지 뭐. 그래서 저는 정신이 아니에요. 자, 그럼 파트 2는 이제부터 앞으로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이 여러분이 꼭 필요한 음반의 정보, 뭘 구했으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기타, 클래식 기타를 들으려면 어떤 레이블이 가장 녹음이 잘 될까? 어떤 연주가 좋을까? 나르시 에페스가 좋을까? 빼빼 로메로 좋을까? 그래서 파코 디 루치아가 좋을까? 그죠? 파코 페나가 좋을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곧 이어서 파트 2를 넘어갑니다. 파트 321까지 있습니다.